소록도 가는 길 3회. 순영은 날이 새어 밝아와도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집에서 더 멀어져야만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걷고 또 걷는다. 아직은 농사철이 시작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아침이 되어도 사람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게다가 순영은 등산복 차림이었고 아직은 얼굴까지 크나큰 흉터가 있지 않기에 모자를 푹 눌러 쓴 순영을 문둥병 환자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다행히 날씨가 아직은 매서운 바람을 몰고 오기에 순영이 모자를 푹 눌러 쓴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순영은 자꾸만 걷고 또 걷는다. 대구 쪽으로 향해서 자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너무나 먼 길을 왔기에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을 때까지 걷고 또 걷겠다는 생각만으로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순영의 눈에는 쉴 사이 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또 흘러내린다. 마지막 절규처럼 자신의 이름을 부르던 엄마의 음성이 자꾸만 순영의 마음을 되돌아서게 만들고 있었다. 어무이. 지도 어무이한테로 가고 잡습니다. 지금이라도 되돌아서서 어무이가 있는 집으로 가고 잡습니다. 순영은 그러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걷고 또 걷는다. 발의 통증도 손의 통증도 느낄 사이도 없다. 그토록 심하고 견딜 수 없었던 통증이 거짓말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순영은 한낮이 되어도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사람들의 시선도 사람들의 모습도 두렵지 않다. 아무것도 두려운 생각도 없다. 이 세상에 더 이상 두렵고 무서울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계속 걷기만 하던 순영은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심한 갈증을 느낀다. 그러고 보니 순영은 자신이 언제 음식을 먹었는지 기억이 없다. 집을 떠나야 한다는 두려움과 불안함에 아무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지내던 날들이었던 것이다. 순영은 비로소 주변을 두리번거린다. 마침 길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개울이 흘러내리는 것을 본다. 순영은 개울가를 향해 밑으로 내려간다. 다행히 사람들의 눈에 뜨이지 않게 가려줄 만한 커다란 나무가 있는 것이 순영의 눈에 뜨인다. 순영은 나무 옆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앉아서 배낭을 내려놓는다. 손에는 엄마가 준비해준 작은 봉지가 그대로 들려있다. 순영은 배낭을 내려놓고 나서야 봉지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본다. 주먹밥이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것이었지만 주먹밥이 몇 덩이가 들어있었다. 가방 안에 넣어둔 작은 양푼을 찾아 개울에 물을 떠온다. 손으로는 물을 떠서 먹을 수가 없는 순영은 작은 양푼을 챙겨 넣었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주먹밥을 한 입 베어 문다. 그러나 설움의 덩어리가 밀려 올라온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천형의 벌을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 싶어 밥이 넘어가지 않고 서러움의 덩어리가 밀려 올라온다. 어무이. 지는 이제 우야면 좋으니꺼. 우찌해야 좋으니꺼. 순영의 입에서는 또다시 짐승 같은 피 맺힌 소리가 터져 나온다. 순영은 하늘을 바라본다.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는 하늘의 노을빛이 핏빛처럼 붉게 타오른다. 자신은 이렇게 어느 길에서인지 모르게 그대로 죽고 말 것이다. 자신의 죽음이 집에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더 멀리 집으로부터 더 멀리 가야만 한다는 생각에 순영은 두려움이 밀려온다. 죽음. 아직 어린 소녀에게는 낯선 단어였다. 그러나 순영에게는 늘 함께 붙어다니는 그림자 같은 단어이기도 하다. 순영은 자신이 이렇게 길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순영은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허망하게 이름도 모르는 곳에서 죽어가기는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 순영은 몸을 일으킨다. 그리고 다시 모든 것들을 챙기고 배낭을 짊어진다. 하루라도 빨리 소록도를 찾아가는 것만이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이다. 그곳이라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하든 병을 고쳐 살아야 한다는 강한 욕망이 어린 순영을 다시 일으켜 길을 떠나게 한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것도 순영에게는 두렵지 않다. 오직 소록도를 향해서 가는 것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의 전부였다. 그렇게 순영이 다시 어두워져가는 길을 걷기 시작하고 있을 때 이 여인은 저녁상을 들여놓고
멀거니 부엌에 앉아 순영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린다. 에효, 어디 가서 제대로 밥이나 얻어 묵고나 있을까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순미가 부엌으로 들어온다. 어무이, 와 여기서 그라고 있는가? 밥 묵제 뭐하러 나오는감? 이 여인은 눈물을 닦으며 몸을 일으킨다. 또 언니 생각하면서 울고 있제. 어디서 밥이나 묵고나 있을까? 어여, 드가자. 이 여인은 순미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간다. 동욱은 들어오는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본다.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며 지내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다. 어무이, 그만 잊어부소. 극한다고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어째 그라요? 오야, 내 다시는 생각하지 않는다. 어여 그만 밥 먹자. 이 여인은 아이들과 함께 밥상 앞에 앉았지만 밥을 먹을 수가 없다. 자꾸만 목이 메이고 가슴이 아파오면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동욱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본다. 동욱 역시 순영이 왜 집에서 사라졌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어려서는 그렇게 고집불통이고 자신만 알던 동욱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철이 들었는지 집안을 살펴볼 줄 알게 되고 모든 집안이 이제는 자신의 어깨 위에 있다는 것을 안다. 동욱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 바로 논으로 밭으로 나가 일을 한다. 집안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내라고는 자신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동욱으로서는 자신이 하기 싫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순영의 병이 바로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문둥병이라는 것을 동욱 역시 잘 알고 있기에 어머니의 모습에 가슴이 아파온다. 순영은 집안과 자신을 위해 스스로 떠났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동욱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미안함과 죄스러움이 밀려든다. 누이 동생 하나 지켜내지 못하고 자신이 어떻게 집안을 이끌어 나갈지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져 온다. 순미야, 아버지 방에 가서 보살펴드리고 온나. 동욱은 순영이 없으니 당연히 순미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한다. 지금 뭐라했노? 안 된다. 순미야, 니는 절대로 아버지 방에 들어가지 말그라. 어무이. 동욱이 의외라는 듯 어머니를 부른다. 절대로 안 된다. 이자 절대로 아버지 방 근처에는 얼씬거리지도 말그라. 이 어미가 다 할 끼다. 이 여인은 몸을 일으켜 남편의 방으로 간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피고름 냄새와 역한 냄새가 진동을 한다. 그러나 이 여인은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선다. 밥상은 건드리지 않은 상태였다. 와요? 입맛이 없는겨? 내가 무신 낯으로. 야, 자식을 그리 보내놓고 밥이 넘어간다 함은 부모가 아니제. 이 여인은 처음으로 남편에 대한 원망을 쏟아놓는다. 미안허이. 순영이가 내가 진즉에 죽어비려야 하는 긴데 와 진즉에 그런 생각을 못했노. 그랬으면 우리 순영인 절이 되지 않아도 될 거이 아이가. 참말로 당신이 밉소. 임자에게 할 말이 없소. 시와 부소. 시방 그런 말이 무신 소용이 있소. 우리 순영이 웃자면 좋노. 이 여인은 기어이 남편 앞에서 통곡을 한다. 어깨가 들썩이도록 이 여인은 그렇게 심한 통곡을 한다. 얼굴 모습이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지고 성한 곳이라고는 한 곳도 없는 남편의 모습이 그때처럼 보기 흉하고 미울 데가 없었다. 지금까지 아무런 감정도 없이 바라보던 남편의 모습이었다. 미움도 사랑도 그렇다고 원망도 없이 그저 남편인가 보다 하고 바라보며 온 정성을 다해서 받들어 모시던 남편이었다. 단 한 번도 남편 앞에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적이 없던 이 여인이다.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단정하고 다소곳한 모습만을 보여왔던 이 여인은 더 이상 남편이 어렵고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참으로 원망스럽고 미운 존재로 다가온다. 권우미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그저 말없이 지켜본다. 무엇이라고 위로를 해줄 말도 달래줄 수 있는 말도 없다. 어떤 말을 한들 지금 아내의 귀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다. 자신으로 인해서 딸 자식을 그렇게 집 밖으로 몰아냈으니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권우민 또한 가슴이 새카맣게 타들어간다.
자신을 위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드나들던 큰 딸이었다. 언제나 환한 미소와 함께 사람의 마음을 살필 줄 알고 기분을 맞추어 주던 딸 순영이었다. 처음 순영이에게 이상 징후를 발견한 것도 역시 권우민이다. 늘 자신에게서 병이 옮아가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마음 놓고 사랑하는 딸을 제대로 품어 안아보지도 못했던 권우민이었다. 자신의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 문둥병에 걸린 자식을 위해서 당신 품 안에 끌어안으시고는 좋다는 약이란 약을 모두 구해다 먹이기도 하고 남들의 눈에 뜨이지 않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주신 아버지다. 그러나 권우민 자신은 아버지로서 아무런 능력도 없으면서 자식에게 그 병을 고스란히 물려준 정말 아버지로서 입이 있다. 한들 말을 할 수가 없다. 자신의 아버지처럼 자식을 지켜주지는 못할지언정 자식을 사지로 내몰고 만 그런 비정한 아버지가 되어버린 것이다. 권우민은 남모르게 피눈물을 쏟아낸다. 순영이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제일 많았고 제일 사랑하는 자식이다. 자신의 심장을 칼로 도려낸다 하더라도 이런 아픔은 아닐 것이다. 너무나 아파 비명조차 지를 수도 없다. 이자는 그 병을 지한테도 주이소. 지도 순영이가 간 길을 따라 갈랍니다. 이 여인은 한참 만에야 통곡을 멈추고 남편의 문둥병을 자신에게도 옮겨와서 순영이의 뒤를 따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임자, 할 말이 없소. 내가 미리 죽었어야 했는데. 말로만 그러지 말고 죽고 잡으면 죽으면 된다 아이가. 이 여인은 매몰차게 말을 싸붙이고는 방문을 열고 나간다. 아내가 나가자 권우민은 한동안 멍하니 천정을 응시한다. 할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순영이를 찾아 나서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러나 이제 권우민은 자신의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손발이 모두 썩어버리고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진 모습이다. 걸음을 걷기는커녕 일어서지도 못하는 병신의 몸이 되어버린 것이다. 순영이를 말리지 못하고 그대로 집을 떠나게 한 것을 내내 후회하고 가슴 아파하면서도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는 권우민의 가슴은 새카만 숯 덩어리로 변해버리고 있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저 주는 것을 받아먹고 있는 식물인간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산송장이나 마찬가지로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목숨만을 연명하고 있는 권우민은 처음으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깊은 회의를 느낀다. 할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목숨을 거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무엇 하나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나마 이제 말벗이 되어주고 자신을 사람으로 대하며 자식으로서 정을 주던 순영을 그렇게 떠나보냈다는 죄책감이 권우민을 더욱 심한 우울증과 심한 정신적인 공허감을 깊이 만들어준다. 허나 아무도 그런 권우민의 마음을 알려고 드는 사람이 없다. 권우민은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러나 그런 자신을 잡고 싶은 마음이 아니다. 가족들을 위해서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하루라도 빨리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만이 가득 찬다. 글 일향 이봉우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